이쪽에 21년도, 22년도 수능 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사회화는 다 했었지. 자, 21년도 수능 문제 볼게요. 왼쪽에 21년도 수능, 왼쪽에 21년도 수능, 이쪽에 21년도 수능이야. 이쪽, 1쪽 아니고 이쪽. 민규 아주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저 포스 보소. 그래서 나 여기 대학교인 줄. 대학교 가서 그렇게 해.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골라라 했어요. 갑은 대형 유통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영세한 식품회사를 운영 중인 부모님이 함께 일하자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부모님이 뭐 이거 간곡하게 요청할 일이야? 얘 진짜 팔자 좋은데, 그치? 고민에 빠졌다. 고민이 나와. 고민 밑줄 그어볼까? 고민. 결국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다.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의 선택에 뿌듯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민 나와 있어. 자, 을 볼게요. 을은 자신이 원하던 연구소에 취업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이기도 한 을은 연구소로부터 동물 대상 실험을 시행하라는 요구를 받자 고민에 빠졌다. 여기도 고민이 나오네. 결국 을은 실험을 거부하고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주도하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민이 갑도 나오고 을도 나왔으니까 둘 다 결국에는 갑을 중에 누가 역할 갈등이냐 또는 둘 다 역할 갈등이냐 이거를 물어보겠지. 자, 기억 볼게요. 갑은 귀속지와 성취지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자, 갑이 한 고민은 이거지. 대형 유통업체에 내가 취업을 할까? 아니면 부모님 회사에 취업을 할까? 이 고민인 거지. 이거는 뭐야? 내가 교사가 될까? 가수가 될까? 소설가가 될까? 뭐 영화 감독이 될까?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일 뿐이야. 그래서 갑이 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내면의 갈등, 심리적 갈등, 진로에 대한 갈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틀렸네. 자, 을 보세요. 을은 서로 다른 2차적 사회 기관에서 각 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을 경험하였다. 지금 보면 을도 뭐하고 있어? 을도 고민에 빠졌잖아. 근데 을이 한 고민은 요렇게 보는 거지. 을은 지금 보니까 연구소라는 집단에서 어떤 연구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거야. 맞지? 또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잖아.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집단에서는 회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럼 연구원이라면 마땅히 저기 실험을 해야 돼. 실험하기를 기대해.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회원이라면 동물대상 실험은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운동을 해야 되기를 기대하죠. 반대하기를 기대해야 돼. 이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을은 지금 역할 갈등을 경험했다. 까지는 맞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뭐야?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그러면 연구소랑 동물보호단체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맞지? 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랑 1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진짜 아무도 얘기 안 해. 사회화 내용.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기초적인 수준을 담당하면 1차적 사회화 기관. 민교야. 심화된 수준을 담당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면 2차적 사회화 기관이야. 근데 연구소랑 동물보호단체가 기초적인 수준, 어른 보면 인사해, 존댓말 해, 이런 사회화를 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2차적 사회화 기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돼. 자, 디귿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예기 사회화를 경험하였다. 지금 보면 신입사원 연수받는다는 얘기 나오지. 갑은 예기 사회화 받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냐,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나누는 기준은 뭐였지? 설립 목적. 그치? 보면 얘가 어디 뭐 교육 연수원 이런 데 가서 한 게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여 연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디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았는지가 안 나와. 회사인지 교육 연수원 가서 받았는지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리고 회사에서 받았다고 하면 더군다나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겠죠. 회사는. 그래서 디귿은 답이 안 됩니다. 자, 리을 볼게요. 을은 갑과 달리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을은 일단 역할행동에 대한 보상 나와 있습니다. 뭐 받았다? 감사장 받았다. 그치? 감사장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서 동물 실험 반대 운동 주도해서 역할 수행해서 감사장 받았다.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야. 그러면 을은 갑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냐? 없지.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그 후 회사 매출이 늘어나자 자신의 선택이 뿌듯해하였다. 이게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냐? 이거를 판단해보란 얘기야. 이거 매출이 늘어난 게 이 제시문에서 갑이 열심히 일해서 갑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단서가 있어? 없어. 그냥 매출이 늘어난 거야. 갑이 여기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만 보고서는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답이 되겠네.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체육 알아들었어? 저 팔짱 끼고 있는데 뭘 알아들어 씨. 자 22년도 수능 보겠습니다. 며칠 전 기하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상주의였던 급진적 이상주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면서 1번에 기억 나와 있습니다. 갑의 아버지가 획득한 성취지위다. 이상주의자, 채식주의자 이런 거는 지위가 아니라고 했어. 그냥 개인의 성향인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지위가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 요거 이전에 나온 게 채식주의자였을 거야. 채식주의자. 거기서 처음에 건드렸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상주의자야. 자, 사회개혁에 뭐 관심이 컸던 갑은 경제적 이유로 소설가의 꿈을 접고 회사원이 된대. 그래서 회사원이 돼서 납품업체가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매번 거절하였다. 그래놓고 2번이 뭐야? 니은은 회사원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인 거지. 회사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 방식이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역할 수행.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는 혼자만 깨끗한 척 한다면서 빈정대는 동료와 갈등을 빚는다. 여기서 3번 갈등이 역할 갈등이냐? 아니지. 역할의 충돌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이야. 자,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춘문예를 통해 소설가로 등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순수 문학의 힘의 한계를 느낀 그는 영화계에 입문하여 시나리오 작가와 조연출을 거쳐 늦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서 지금 물어본 게 소설가 등단한 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한 갑의 얘기 사회하냐. 얘들아, 얘가 지금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 그치?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얘기사회화는 시나리오 작가가 될 걸 예상하고 뭔가 미리 배우는 거잖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답은 4번이 안 돼. 자, 분단의 아픔, 도시화와 산업화의 그늘, 소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들로 평단의 호평과 권위주의 정권의 감시를 동시에 받은 그는 리얼리즘 계열 영화의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비읍이 뭐냐면 작품을 만들어낸 거. 그게 갑의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냐? 역할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지. 역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다. 오히려 여기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뭐겠어? 존경받고 있다. 그치? 요게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겠죠. 잘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다 풀었고 오늘은 수능특강 이제 6강 갑니다. 60쪽 펴볼게요. 60쪽. 이제 드디어 헬 파트가 왔어. 거의 여기는 헬이야. 헬. 죽음의 헬. What the hell. 자, 보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인데 여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회와 기관도 마찬가지고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먼저 다 익숙하게 친숙하게 완벽하게 숙지를 하세요. 그래 놓고 나서 기출문제의 다양한 유형들을 접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것도 숙지가 안 되고 기출문제부터 풀어버리면 완전 헷갈려. 진짜 헷갈리는 게 이 파트야. 여기는 머릿속으로 잘 분류를 해가면서 보셔야 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인데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하고 같은 말이다. 한번 써볼게요.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하고 같은 말이야.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범과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이 있어. 그걸 우리는 사회 조직 또는 공식 조직이라고 불러요. 공식 조직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는데 얼마 전에 사회 조직이라는 작년인가 사회 조직으로 표현돼서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사회 집단 나와 있어요. 사회 집단은 1, 2, 3 써 있잖아. 저 세 가지가 다 합쳐져야 사회 집단이야. 어느 것도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사회 집단이 안 돼.
현우야 일어나 보세요. 아, 현우가 아니네. 민성아. 민성아 일어나 봐. 자, 사회 집단. 집단은 첫 번째. 야, 혼자 있는데 그걸 집단이라고 보긴 어렵지. 둘 이상은 있어야 돼. 두 명 이상. 자,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이란 말도 표현해요.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합체를 우리는 사회 집단 이렇게 불러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2명 이상 소속감 또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를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3학년 5반, 그러니까 사회문화 수업하기 이전에 원반, 여기 3학년 5반 친구들 2명 이상 모여있죠. 그리고 우리는 3학년 5반이야 라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3학년 5반, 원반은 사회 집단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요런 경우는 어때?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올 때 만난 승객들, 그 버스에서 만난 승객들은 사회 집단일까? 아니야. 일단 2명 이상은 맞아. 근데 얘들이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이 갖는다고 보긴 없지. 우리 121번 버스! 우리 승객님들! 이런 거 없잖아. 그치?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냥 오늘 만나서 헤어지는 사이잖아. 그런 거는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없어. 자, 우리 수능에서도 나온 것들. 관객들. 관객들도 방금 그 승객들하고 같은 개념이지. 영화 보려고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잖아. 얘도 사회 집단 아니다. 자, 보조 출연자들도 그냥 보조 출연하려고 만난 사람들인 거야. 일시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보조 출연자들도 역시 사회 집단이 아니다. 요건 어때? 보조 출연자 협회. 그렇지. 요거는 사회 집단이 되지. 보조 출연자인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거잖아.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을 하지. 그리고 우리 협회 사람들 요런 공동체 의식도 있고 그런 거는 사회 집단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여성, 남성, 노인, 빈곤층, 음악계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 요런 것들은 여성, 남성, 노인, 빈곤층 그냥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범주야, 범주.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들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 음악계도 일종의 활동 분야인 거지. 활동 분야지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고 보긴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금 보여준 이 사례들도 아니다. 사회 집단이 아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 모의고사 수능 완성에서 나왔던 그 예시들이에요. 아니었던 사례들. 이걸 왜 알아야 될까? 나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나는 이걸 왜 알아야 될까 막 계속 생각을 해. 사실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요 학문이 나왔을 때 저걸 막 쿨리나 테니스나 이런 집단들을 막 분류했던 사회는 막 이제 산업화 이후의 시대야. 그러니까 막 집단들이 다양하지가 않았는데 그전에는 농경사회였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집단들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집단들이 막 다양하게 생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단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구분을 했던 거야. 하지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그 수도 너무 많고 이제 집단의 성질도 되게 혼재되고 다양하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개념이긴 해. 하지만 그래도 우린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되냐? 난 여기서 계속 인간관계의 의미를 찾아, 이 속에서. 그래, 학교는 이익사회고, 그래, 학교는 공식 조직이니까, 그래, 내가 얘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기대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치? 나 혼자서 생각을 해. 너희들도 의미를 찾아봐, 공부하는 의미. 자, 종류 보면은 첫 번째 접촉 방식이야. 이제 세 가지의 분류에 따라서 집단을 볼 건데, 접촉 방식. 그러면 구성원들 간에 어떤 접촉이 나타나느냐, 요게 중요하지.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와 2차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1차 집단이 접촉하는 방식은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1차 집단 한마디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뭔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샛별이가 좋아서, 그냥 정민이가 좋아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이루어진 집단인 거야. 소속되고 싶어서, 애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랑 직접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지. 직접적인 대면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은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보여주는 접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표적인 게 가족이잖아. 지금 정민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보여줄 거야.
뭐 정민이 여러 가지 인격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학교에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공손하게 또는 친구들한테 상냥하게. 집에 가봐. 정민이의 모든 인격을 다 볼 수 있지. 부모님한테 엄마! 들어오지 마. 아우 씨 졸라 짜증나. 그리고 갑자기 10분 만에 기분이 변해서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언제 그치? 그게 전 인격적인 접촉. 나의 모든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접촉이 1차 집단에서 나타나더라. 자, 1차 집단은 도덕, 윤리,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을 통제하더라.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나 개인 인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례는 가족 나와 있고 또래 집단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 다른 접촉, 어떤 접촉이냐. 얘들은 간접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접촉을 해. 왜냐하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촉이기 때문에 그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촉이기 때문에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 간접적인 접촉, 과업지향적인 접촉, 공식적인 접촉, 형식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나타나. 회사가 대표적인 2차 집단인데 회사는 이윤창출이라는 특정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결성된 집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과 체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따른 접촉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공식적, 형식적, 말 그대로 공식적인 규범을 통한 접촉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적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일. 과업지향적인 접촉이 뭐야?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접촉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찾은 거지. 아, 회사는 2차 집단이다. 공식적 형식적 접촉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인격적 접촉을 하기를, 대면적 접촉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상처를 좀 덜 받겠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했어. 자, 여기는 법률이나 규칙과 같은 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통제하더라. 자, 대표적인 사례. 회사, 시민단체, 정당. 학교도 그래, 학교. 회사, 시민단체, 정당, 학교. 회사, 시민단체, 정당. 시민단체도 어떤 뭐 공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접촉을 하는 거고, 정당도 권력 창출,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어? 얘는 뭐야?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였어. 자, 이번에 결합 의지에 따른 분류 볼게요. 결합 의지. 집단을 결합하는데 그 의지가 무엇이냐? 공동사회 이익 사회로 나뉘는데 공동사회는 밑줄 그어볼까? 본질 의지. 본질 의지 밑줄, 자연 발생적 밑줄. 본질 의지가 뭐냐면 위에 거 안 맞네. 잠깐 미안. 위에 잠깐 1차 집단 다시 가면 1차 집단을 원초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원초 집단이라는 거는 원초적인 욕구에 기초하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욕구가 소속, 애정 욕구 이런 걸 얘기해. 사람이라면 어디 소속되고 싶지. 애정받고 싶지. 아까 6번 가서 저렇게 표현했는데 남친 여친 사귀면 서로 이런 말 안 해? 너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어우씨. 그게 뭐야? 너를 내가 구속하고 싶어. 너에게 소속되고 싶어. 너를 너무 애정해, 사랑해. 꺼내보고 싶어. 보고 싶을 때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 그치? 1차 집단. 그러면서 뭐가 돼? 가족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 자, 그게 본질 의지랑도 같은 말이야. 본질 의지도 옆에 보면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의지로서 타인과의 공감 욕구, 소속, 애정 욕구를 말한다. 이런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런 거에 기초한 게 본질 의지고 본질 의지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게 공동사회다. 그럼 얘들은 소속되고 싶어서 애정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 결합 자체가 목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 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더라. 자, 가족, 친족 나와 있어요. 친족도 공동사회, 또래 집단도 친족사회, 공동사회 예로 가끔 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래 집단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현대사회 또래 집단 말고 얘들아 응팔 봤어? 1988 응답하라 1988 거기 보면 뭐 덕선이랑 뭐 애들 여러 만나잖아. 걔네들이 만나는 게 어떻게 만나냐면 골목에서 놀다가 우연히 만나. 골목에서 놀다가 너 괜찮다, 너 마음에 드는데 하고서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잖아. 그런 또래 집단의 느낌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교 와가지고 또래 집단 형성하고 요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은 골목에서 만난 친구, 요런 또래 집단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 지금 뭐 또래 집단 골목에서 만나기도 해. 안 만나죠. 그렇게 형성이 안 되잖아. 우리는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잖아. 사실은 또래 집단이 유치원에서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잖아. 자, 이익사회 볼게요. 이익사회는 선택의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이다. 얘들은 선택의지야. 선택해서 집단을 만든 거지. 선택의지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인간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다. 경제적 이익, 그럼 회사 같은 게 되겠네. 정치적 이익, 그럼 정당이 되겠네.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필요해. 그러면 친목 집단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회사, 시민단체,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이익사회이다. 자, 여기 보면 밑에 밑줄 그어볼게. 자, 이익사회는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 많지만, 즉 2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많지만 친목도모와 같은 전인격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집단도 있다. 1차적 관계가 나타나는 사회 집단도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지금 동호회 얘기했는데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잖아? 대전이 아니거나 대전만 해도 돼. 대전 그래. 대전이 아닌 대학교를 가면은 꼭 대학생들끼리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같은 고향들 사람들끼리 모이자고 이런 향후회를 만들어. 그래서 나 공주대도 갔더니 세상에 울산에서 온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지. 그래서 울산에서 고등학교 나온 애들끼리 향후회를 만들더라고. 얘들이 향후회를 만드는 거 어떤 선택 의지가 있었어. 또 특정 목적 달성. 같은 고향에서 온 친구들끼리 한번 만나볼까? 라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향후회, 그치? 하지만 이 속에서 얘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야, 결국엔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고양이 향수랑 같이 달래볼래? 그러면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중심인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익사회이지만 성격은 어떤 1차 집단, 2차 집단에서는 특히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야. 그래서 친목 집단, 동호회도 마찬가지야. 동호회도 뭐 농구하자, 뭐 야구하자 이렇게 모이지만 결국에 끝나고 다 어디 가시냐, 아버님? 술 드시러 가셔. 다 같이 식사 하나 하시면서 해장국 드시면서 술 한잔 드신다고. 결국에는 형님 하면서 인간관계가 결국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목 집단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 집단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목 집단은 이익사회이면서 1차 집단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동호회처럼. 그래서 뒤에 배울 건데 뒤에 보면 여기 자발적 결사체라는 게 나오지. 4번에 오른쪽에. 자발적 결사체는 다 이익사회야. 왜냐면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었잖아. 인위적으로 형성한 거잖아. 얘들 다 이익사회라고. 근데 이익사회인데 여기 밑에 이런 말이 나와있지.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과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집단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럼 요 얘기는 뭐겠어? 결국 이익사회에서도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익사회, 친목 집단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이면서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방금 1차 집단 배웠고 2차 집단 배웠어. 공동사회 얘기했고 이익사회 얘기했어. 공동사회에서는 1차 집단의 접촉, 1차 집단과 같은, 그러니까 1차 집단 성격이 나타나는 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례, 가족도 여기 가 있고, 친족도 여기 가 있고 하니까 둘은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공동사회에서는 1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 여기는 안 나타나. 근데 이익사회, 그러면 이제 애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익사회는 2차 집단 성격이구나. 요렇게 구조화를 시켜버린다고. 요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요 안에서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도 있는데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도 있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집단을 분류할 때,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는 집단이 다양해져가지고 그때는 막 집단에 대한 분류가 확실하고 이랬는데 현대사회에서는 2차 집단이라고 시작을 해도 1차 집단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잖아. 사실은 우리 학교만 봐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서 공식적인 접촉, 형식적인 접촉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 그럼 1차 집단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해. 그러니까 혼재한다고. 그래서 이익사회에서는 그러니까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 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심적으로 나타나는지로 얘기를 합니다. 집단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익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친목 집단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시민단체, 동호회 있었고
가족, 친족, 또래 집단 빼고는 다 이익사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 우리 사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 종친회 한번 써볼까? 종친회. 아까 친족 빼고는 다 이익사회라고 했어. 친족은 공동사회야. 친족은. 그런데 종친회 뜻이 뭐야? 종친회가 뭐야? 정민이 무슨 한씨야? 저 청주 한씨. 무슨 한씨? 청주. 청주 한씨. 그럼 청주 한씨들의 모임이지, 저 종친회가. 같은 성과 같은 본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성과 같은 본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만든 이익사회야, 이익사회. 알았어? 그래서 종친회는 이익사회가 되고 친족은 공동사회가 된다라는 거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문중 이런 것도 공동사회야. 문중도 친족이랑 비슷하잖아. 문중은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 종친회는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야. 그래서 문중은 공동사회인데 종친회는 이익사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야. 이거 왜 알아야 되냐고, 이거를. 알아야 된대. 자, 소속감의 다른 분류 볼게요. 이제는 소속감이야. 감은 느낌이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지. 그래서 내 집단하고 외 집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소속감에 따라서 감이야. 감이 중요해. 보면 내 집단은 일단 개인이 속해 있어야 돼. 내가 그 집단에 속해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감이잖아. 소속감까지 느껴야 되는 거야. 소속감, 일체감, 애착심 이런 것들 내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데 내 집단 의식까지 갖고 있어야 우리는 내 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민아 5반 어때? 저희 반이요? 너네 반 애들 어떤 거 같아? 좋죠. 근데 말로는 좋다고 하는데 눈빛으로 얘기했어. 졸라 별로예요. 얘기했어. 애들 진짜 마음에 안 들고 5반 애들 볼 수나 있어야죠. 애들 졸라 별로고 전 6반이 너무 좋아요. 자, 얘기했어, 정민이가. 자, 정민이는 지금 5반에는 속해 있어. 맞지? 하지만 5반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 애착심은 못 느껴. 5반 애들 별로예요.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정민이한테는 5반이 내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정민이한테 5반은 소속 집단일 뿐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 소속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것은 아니다. 왜? 소속감에 따른 분류라서 그래.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 자, 외 집단은 그러면 어떤 집단이냐? 일단 내가 속해 있지 않아야 돼. 속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질감, 배타적 감정, 경쟁의식, 적대감 이런 것까지 느끼는 게 외 집단이에요. 정민아, 6반 애들 어떤 거 같아? 졸라 병신들이에요. 방금 욕했어, 정민이가. 자, 정민이한테는 6반은 정민이가 속해지 있지 않은 집단이지?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쟤들 진짜 너무 별로고요. 지나갈 때마다 한 대 치고 싶어요. 배타적인 감정, 이질감까지 갖고 있으면 정민이한테 6반은 뭐가 돼? 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집단이 외 집단인 것은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야? 이질감, 배타적인 감정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것도 뭐야? 역시 주관적인 거지?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주관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을 구분하는 거는 소속되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거기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질감을 느낀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외 집단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은 내 집단 의식에 강화할 수 있다. 5반 애들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6반하고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야. 그럼 어떻게 해? 니들끼리 5반끼리 야, 우리가 잘 뭉쳐야지 6반 가가지고 무찌를 수 있겠지 이러면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죠. 그래서 내 집단 의식에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는 항상 고정불변인가?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불변인가? 아니지. 우리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때그때 달라. 외 집단하고 내 집단의 범위도. 보면 지금 5반하고 6반만 처음에 비교했을 때 5반 입장에서는 6반이 때려 죽이고 싶어. 6반이 우리 욕했대. 그러면은 5반 입장에서는 6반이 외 집단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3학년 남자애들이 너네를 욕한 거야. 5, 6반을 싸잡아서 욕했어. 야, 5, 6반 애들 공부 졸라 열심히 하는데 재수없지 않냐? 3학년 남자애들 그렇게 욕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5반 애들이? 야, 6반, 니네 들었지? 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같이 가야 될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6반이 5반하고 내 집단이 같이 되는 거야, 6반 애들도. 그럴 때 이제 누가 돼? 3학년 애들이, 남자애들이 외 집단이 되겠지. 근데 2학년 애들이 이제 3학년을 싸잡아서 욕했어. 야, 3학년 형 언니들 공부 졸라 안 해. 졸라 재수없어. 그럼 이제 니네 5, 6반 애들이 또 3학년 남자애들한테 가서 야, 들었지?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3학년 남자애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집단은 일원이 되는 거지. 그래놓고서 이제 2학년이 외 집단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불변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적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집단 볼게요. 이렇게 집단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은 집단의 소속의식이나 집단의 유대감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준거 집단 나와요. 준거 집단. 준거 집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준과 근거로 삼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기준의 준이랑 근거의 거를 줄여서 준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좀 쉽지 않아? 준거 집단.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이다. 그럼 뭐가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이냐? 개인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이 되고 행동을 선택할 때 근거가 되는 집단. 나 봐봐. 나 교사잖아. 그럼 나 교사 집단에 속해져 있지. 그러니까 내 소속 집단은 교사야. 그래 나 여기서 되게 만족감을 느껴. 그럼 나한테는 또 내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소속 집단이면서 내 집단이야 교사는. 그치? 근데 그럼 내가 이제 행동을 할 때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툭 쳤을 때 애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툭 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좀 교사인데 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툭 칠 수 있어? 애들 놀래킬 수 있어? 저게 교사로서 하는 행동이 맞아? 이런 거를 애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교사로서 지금 이 하는 행동이 맞나? 라는 걸 계속 생각해가면서 행동을 하겠지. 그게 그럼 뭐야? 나한테 교사 집단은 준거 집단이 되는 거야. 행동이나 입장의 선택. 교사라면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교사라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맞나? 근거가 되는 집단이라는 거. 그래서 준거 집단 이렇게 받고 옆으로 가볼게요. 자, 준거 집단하고 소속 집단이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즉 내가 교사 집단이 되고 싶은데 교사가 되었어. 그럼 만족감이 너무 높고 진짜 일 열심히 하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자,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소속 집단에 대한 불만이나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을 하거나 소속 집단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자, 정민이는 지금 5반에 소속되어 있잖아. 정민이한테 소속 집단은 5반인데 정민이는 6반 애들을 부러워하고 6반 애들이 하는 행동을 잘 봤다가 6반 애들처럼 행동한다고 해보자. 그럼 정민이는 6반으로 가고 싶겠지. 그래놓고서 이제 6반 애들하고 5반 애들 어떻게 하는 거야? 6반 애들하고 비교하겠네? 아니 저 주연이는 왜 저렇게 안경을 썼어? 6반에 누구는 그렇게 안경 안 쓰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소속감 불만을 갖게 될 거고 6반 애들끼리 막 잘 놀아. 그럼 정민이는 나도 6반 가고 싶은데 내가 5반이라서 나도 안 껴주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제 6반에 못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탈감으로 막 5반 교실을 어떻게 막 쓰레기를 막 집어 던지고 막 버리고 친구들한테 쓰레기 던지고 이런 일탈 행동 같은 것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오른쪽 볼게요. 자, 내 집단과 준거 집단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내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 교사 집단에서 소속감 느껴. 그럼 나한테 내 집단이잖아. 그리고 나 입장을 선택하거나 행동할 때 교사 집단을 근거해서 행동해. 그러면 교사 집단이 곧 나한테 준거 집단이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만이 중요하지. 내 집단이 반드시 준거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내가 사실은 말이야. 나 교사 되게 지금 만족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수업하고 행동하고 할 때는 나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EBS 선생님들을 목표로 해서 EBS 선생님들이 하는 걸 봤다가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EBS 강사 집단이 나한테는 그게 준거 집단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교사 집단에 속해 있고 만족감을 느끼지만 나는 EBS 교사가 되고 싶어. EBS 교사에 속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 그 사람을 따라하고 기준을 삼고 근거를 삼아. 그러면 EBS 집단이 나한테는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 좀 깨봐. 여기 사회조직까지 해야 돼. 자, 사회조직 그 다음에 갑니다. 사회조직은 같은 말로 뭐라고 했어 얘들아? 써봐. 공식조직이다. 써보세요. 공식조직. 사회조직은 공식조직이다. 자, 사회조직은 공식조직이고 사회 집단에 포함되더라. 사회조직은 공식조직이고 사회 집단에 포함되더라. 도영이가 오늘 되게 열심히 하네. 도영아, 너 1학년 때 몇 반이었어? 4번. 아, 이럴 때 4반이었어? 내가 4반에서 너를 못 봤구나. 이렇게 빛나는 도영이가 있었는데. 현우랑 같은 반이었네? 네. 현우랑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네. 그럼 1, 2, 3학년 다 같은 반이야? 아니
아, 3학년 다른 반이고. 자, 그 얘기가 우리 교과서 보면은 67쪽에도 그냥 이거 교과서 없는 사람은 그려 넣던지 교과서 있는 사람 보던지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이라고 했죠? 네, 사회 집단 안에서 어떤 일정한 특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공식 조직인 거야. 사회 조직인 거야. 이렇게 모양이 있더라. 그래서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은 사회 집단에 포함이 된다. 쟤는 왼손잡이야? 네. 이야, 너 왼손 불편해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왼손잡이거든. 네. 근데 그 구몬 선생님이 왼손잡이인데 고치래 이거를 자꾸. 네? 애기가 나중에 불편해할 거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이걸 쓰면 매직 같은 걸 쓰면 이렇게 가면서 이거 다 묻더라 우리 애기가. 맞아요. 묻긴 해. 아 묻긴 해. 그런 게 불편하고 시험 볼 때 자꾸 글씨를 가려서 시험 보는데 불편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헛소리지. 그러면은 다 감안하고 살만한데. 그치. 그래서 뭐 굳이 그래야 되나요? 나 이랬거든. 자, 그럼 공식 조직은 어떤 것들이냐 의미를 볼게요. 첫 번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학교 밖에 학교 교육이라는 목표가 명확하죠. 목표가 명확해. 경계가 또 명확해.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경계와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 달성, 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교장 선생님의 지위, 교감, 부장교사, 교사 이렇게 지위 나눠 있고 거기에 따른 역할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 그리고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다. 성적 처리하는 절차, 선도위에서의 절차, 우리 규범에 따라서 뭐 너희들 지도하고, 그치? 그러면 학교는 뭐가 되는 거야? 공식 조직이 되는 거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회사, 시민단체, 정당. 요 네 가지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 중에 하나다. 공식 조직의 사례다. 얘들의 특징을 보면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고 과업지향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2차적 인간관계가 지배적이라는 얘기지. 2차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학교 공식 조직이야. 학교에서 뭘 기대하면 안 돼? 친밀한 인간관계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줘. 친구가 나를 왜 싫어하지? 그거에 슬퍼하지 마. 공식 조직이야 여기는. 필요 없어. 수단적인 인간관계만 하면 돼. 그러면은 좀 슬프지. 자, 그리고 공식적인 규범에 의해 구성원들을 통제하더라. 자, 공식 조직, 그래서 사회 조직이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나와 있어. 비공식 조직. 자, 비공식 조직은 두 가지 사례 무조건 외워.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자, 두 가지만 나와.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비공식 조직은 뭐다?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사내가 무슨 뜻이야? 사내. 회사 내, 그치? 회사 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에서 교내는 뭐야? 학교 내 동호회. 그럼 회사랑 학교 아까 뭐라고 했어? 공식 조직. 아, 그럼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게 비공식 조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내 동호회, 교내 동호회 같이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아실현, 치밀한 인과관계 형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뒤에 밑줄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그래서 밑에서 배울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포함관계는 뭐겠어? 여기서 알 수 있는 포함관계는 자발적 결사체라는 걸 뒤에서 배울 건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된다? 비공식 조직이 포함된다라는 거. 요거는 그림 지금 안 그려도 돼.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릴 거야. 비공식 조직 사례 두 가지 외워. 교내 동호회, 사내 동호회.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자아실현과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과 같은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비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다. 왜?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만드니까. 자, 얘네들 왜 만들었냐면 공식 조직은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이잖아. 그러니까 딱딱해. 일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껴?
따뜻한 애정, 소속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식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 비공식 조직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긴장감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을 완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긴장이 쫙 풀어지니까 아유 정민아 요거 일하는데 나 협조 좀 해줘 하면서 일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겠지. 이런 게 순기능인데 반대로 너무 사람들끼리 이제 비공식 조직으로 침묵질만 하다 보면 쟤 누구야? 주연이? 쟤는 우리 동호회 아니잖아. 우리 회사 동호회 아니지? 야, 쟤 일하는 거 도와주지 마. 이렇게 돼버려? 그럼 오히려 역기능이 공식 조직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효율성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는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 되면서도 역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공식 조직은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차적인 인간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조직입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 자발적 결사체 볼게요. 자발적 결사체는 자, 밑줄 그어볼게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집단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을 얘기해. 근데 자발적으로 결성할 때 어떤 목표나 관심사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럼 자발적 결사체는 아까 얘기했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는데 어떤 목표나 관심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었지. 자발적 결사체는 다 뭐야 그러면 이익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야. 모두 다 이익사회야. 자발적 결사체의 저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를 외워두세요. 친목집단, 이익집단, 시민단체. 친목집단은 이런 거 얘기해. 동창회, 동호회, 향후회 이런 거.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거 노동조합 이익집단이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이익 향상을 위해서 또는 뭐 대한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이런 것들도 이익집단. 시민단체는 아까 뭐 환경보호단체, 뭐 동물보호단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시민단체. 이런 것들 다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집단이지. 정법 배운 친구들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더 잘 알잖아. 그거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시민사회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공익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 보면은 2차 집단 비중의 확대로 인간 소외가 증가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화되니까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같은 게 나타나야 돼. 시민 참여의 증가가 나타나고. 특징 볼게요. 특징. 자, 특징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서 의사결정도 우리가 하는 거야. 유연성과 민주성이 중시되더라.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어떤 대면적인 접촉, 전인격적인 접촉 이런 특성이 강한 친목 집단과 2차 집단의 특성이 강한 이익 집단, 시민단체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념 플러스 내용이 많아서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